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캠피디입니다. 자, 이번에 태국에 잘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면서 인천공항에 입국하면서 제가 걸렸던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한 10초? 예, 좀 과장하면 한 5초밖에 안 걸린 것 같습니다. 이제는 10초면 한국에 입국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국에 입국하시면서 혹시 한국 국민들이 다른 줄에 서서 그냥 아무도 사람이 없는 곳에서 쓱 하고 지나가시는 걸 본 적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걸 갖다가 한국에서는 SES라고 합니다. 가수 SES가 아니라 스마트 엔트리 시스템의 약자 SES라고 합니다. 자, 한국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나갈 때나 들어올 때 너무나 간편하게 나갑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무인으로 작동되는 곳에서 그냥 여권만 스캔하고 그다음에 지문 찍고 얼굴 사진 찍고 그냥 나가면 끝입니다. 그러면 지하철역 문 열리는 것처럼 그냥 앞에 게이트가 탁 열립니다. 그냥 들어가면 돼요. 그냥 들어와도 되고요. 이게 너무나 편한데 저도 해보고 싶었는데 이번에 그거를 처음으로 써봤습니다. 어떻게 써봤을까요? 예, 제가 거수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수증이 나왔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게 거수증 카드입니다. 이 거수증 카드가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거수증 나오면 여러분의 여권에는 이제 F4 비자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여권만 있어도 됩니다. 이게 굳이 필요하지 않아요. 보여드릴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올 당시에 4월 달에 들어올 당시에는 저는 글로벌 엔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F4 비자 받는 거, 글로벌 엔트리 비자 받는 거 다 이거 제가 영상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글로벌 엔트리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뭐냐면 이게 있으면 전 세계에 협약된 나라를 갖다가 다 이런 식으로 무인 시스템으로 입국할 수 있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미국에 들어갈 때도 똑같습니다. 뭐 면접관 얼굴 볼 필요 없습니다. 그냥 여권 대고 요거 카드 넘버 딱 대고 그리고 들어오면 됩니다. 지문 찍고 얼굴 사진 한 장 찍고 그럼 들어오면 끝이에요. 미국 들어오는 것도 아주 간편해졌죠. 플러스 이건 뭐가 있냐면 프리체크라고 미국 내 꽤 큰 공항들, 아주 조그만 공항들은 없는데 큰 공항들에서 우리 그 앞에서 TSA 체크업하는 거 있잖아요. 혁대 풀르고 신발 벗고 그다음에 안에 있는 컴퓨터 꺼내야 되고 요거 통과가 되게 빠르게 됩니다. 혁대를 풀릴 필요도 없고요. 시계를 풀릴 필요도 없고 그다음에 컴퓨터를 꺼낼 필요도 없습니다. 줄도 되게 짧아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남들은 그 TSA 지나갈 때 미국은 진짜 그거 골 아프죠. 한 30분, 40분씩 걸릴 거. 예, 그걸 갖다가 그냥 어떤 때는 한 1분 만에 쓱쓱 지나가는 게 이게 글로벌 엔트리입니다. 요거는 100불이 들어가요. 5년짜리 멤버십에 100불이 들어갑니다. 자, 근데 요게 있으면 한국의 SES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SES를 사용할 수 있는데 요건 조금 복잡합니다. 자, 근데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는 이걸 사용 안 했어요. 왜 사용을 안 했냐면 요건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아요. 미국 시민권자 혹은 캐나다 시민권자도 괜찮습니다. 예. 다른 나라의 시민권자인데 원래 한국인이었던 분들은 한국 공항에 들어가면 여러분도 고민되시죠? 외국인 줄, 내국인 줄이 있는데 나는 어디에 줄 서야 되지? 예. 여러분은 양쪽 다 아무 곳이나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외국인 줄에 쓰셔도 되고요. 내국인 줄에 쓰셔도 됩니다. 너무 좋죠? 예. 이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공항에서도 모르는 분들이 간혹가다 있긴 한데 어느 줄에 쓰시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외국인 줄에 서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공항 관계자가 오더니 아니 한국분이 왜 여기 서 있어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내국인 줄에 섰어요. 예, 섰더니 그냥 나는 그냥 시민권자지만 그래도 한국인이었기 때문에 저기 서야 되나 보다. 그리고 거기 서서 계속 줄 기다리고 있었더니 제 차례가 딱 되니까 거기서 하신 말씀이 아니 외국인 이 여권인데 왜 여기 섰어요? 저쪽으로 가세요. 그래서 골탕 먹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시민권자면 외국인 취급이니까 외국인 줄에 서야 되고 그다음에 한국 여권이면 한국 줄에 서면 되는데 요즘에는 한국인이었던 사람, 미국 시민권 보면 원래 birth origin이라고 적혀 있죠. 코리아라고 적혀 있습니다. 한국인이었던 분들은 법안이 바뀌었습니다. 내국인 줄에 서도 되고 외국인 줄에 서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4월 달에 한국에 들어올 때는 원래 글로벌 엔트리를 이용해서 SES를 이용하려고 했는데 가보니까 내국인 줄에 줄이 한 명도 안 쓴 거예요. 그래서 바로 내국인 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로 보여주고 바로 들어와서 들어올 때도 솔직히 뭐 그때 뭐 여행으로 왔나 뭐 도장 찍어주고 뭐 하고 그래서 뭐 한 1분도 안 걸렸죠. 한 30초 걸렸나? 예. 그냥 바로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되게 간편했었는데 이번에는 이 거수증이 있으니까 거수증 카드까지 필요 없어요. F4 비자를 받았으니까 이게 편합니다. 2015년부터 거수증 갖고 있는 분들도 SES 스마트 엔트리 시스템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마트 엔트리 시스템이 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법무부에서 이제 자동 출입국 심사 서비스라고 이걸 스마트 엔트리 시스템이라고 만들어서 공항에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여권 찍고요. 여권에 있는 화면에 있는 부분 찍고 그 다음에 지문 찍고 얼굴 사진 한 장 딱 찍으면 앞에 삑 하고 열립니다. 짧게는 5초밖에 안 걸려요. 뭐 길어봤자 15초 걸려요. 진짜 편합니다. 출국할 때도 그렇고 입국할 때도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게 누가 가능할까요? 예,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소지자는 다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복수 국적을 갖고 계신다. 그래서 한국 여권 갖고 계신다. 예, 그럼 문제 없어요. 예, 주민등록 소지자니까 문제가 없죠. 근데 한국민들 중에서 주민등록을 소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어린아이들은 소지를 못하죠. 예, 뭐 17세 미만들은 소지를 못하죠. 그래서 만 14세 이상인데 아직 18살이 안 돼갖고 주민등록증이 없는 사람은 사전 등록을 하면 가능합니다. 여권을 사전 등록하면 가능하고요. 만 7세부터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 그러니까 보호자가 같이 있는 경우에 사전 등록을 해놓고 보호자랑 같이 갈 때는 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외국인은 어떨까요? 단기 체류 외국인, 17세 이상 성인의 단기 체류 외국인 경우에는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그다음에 출국 심사장만 이용을 해야 됩니다. 꼭 얼굴을 보고 입국관의 얼굴을 보고 이 도장을 받든 스탬프를 받든 스티커를 붙이든 이렇게 입국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뭐 미국에서 계신 분들 중에서 영주권자 빼놓고 시민권자 혹은 캐나다 시민권자 이런 분들은 그냥 단기 체류 외국인입니다. 지금 미국 시민권자가 이제 한국에 가면 90일 비자를 줍니다. 단기 체류 외국인이기 때문에 항상 이 입국장, 사람 얼굴을 맞대고 입국장에 가서 여권을 보여주고 이렇게 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외국인 등록증이나 거소신고증 소지자. 자, 이게 거소증이고요. 외국인 등록증은 또 다른 겁니다. 외국인 등록증은 뭐냐면 거소증은 한국인이었던 사람 혹은 할아버지까지 한국인이었던 사람인데 외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특별한 비자가 F4 비자이고 F4 비자를 이런 ID 형식으로 만들어준 게 거소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소증 갖고 계신 분들은 가능하고요. 외국인 등록증 같은 경우는 한국에 뭐 다른 워킹 비자로 왔던가 혹은 F5 비자로 왔던가 혹은 뭐 학생 비자로 왔던가 이래서 한국에서 외국인 등록증을 가입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17세 이상은 사전 등록 없이 바로 SES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14세 이상은 사전 등록 후에 가능하고 7세부터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과 동반해서 사전 등록 후에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타에 뭐가 있냐면 한국 방문 우대카드 소지자 중 자동 출입국 서비스 가입자 그리고 대한민국과 상호 자동 출입국 심사 협정을 맺은 미국과 홍콩, 마카오, 대만, 독일인 중 자동 출입국 서비스 가입자. 자동 출입국 서비스 가입자입니다. 자,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 독일인 중에서 자, 그러니까 캐나다인은 안 되네요. 예, 글로벌 엔트리가 있어도. 저는 이제 글로벌 엔트리가 있어요. 글로벌 엔트리가 있는데 이게 자동 출입국 서비스입니다. 글로벌 엔트리가. 이게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 홍콩, 마카오, 대만, 독일입니다. 캐나다 안 돼요. 멕시코 안 됩니다. 그분들은 이 글로벌 엔트리 있어도 안 됩니다. 자, 거소증이 없는 분들에 향한 겁니다. 저는 거소증 받았으니까 이번에 이걸 사용했지만 없는 분들은 글로벌 엔트리가 있다? 그러면 이걸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4월 달에 들어갈 때도 이거를 사용할까 생각했는데 워낙 줄이 짧아서 그냥 들어왔던 것 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사용하면 되나요? 첫 번째 오면 여권 있죠? 예, 여권 사진 있는 쪽 펴갖고 기계에다가 이렇게 딱 대면 됩니다. 딱 올려놓으면 삑 합니다. 예, 그러면 앞에 문이 한 칸 열려요. 그 다음 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문 찍는 게 있어요. 검지손가락 지문 딱 올려놓습니다. 예, 그리고 앞에 카메라에다 얼굴 딱 대면 얼굴 사진 착각 찍고 지문 딱 인식하고 또 삐 하고 문이 열립니다. 10초도 안 걸려요. 끝이에요. 끝. 그럼 바로 들어오는 겁니다.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권 대고 그다음에 문 딱 열리잖아요. 예, 그럼 또 지문 딱 대고 그다음에 얼굴 보고 삑. 예, 그리고 나가면 됩니다. 끝이에요. 너무너무 간편합니다. 자, 글로벌 엔트리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미국 사이트 처음에 글로벌 엔트리를 할 때 뭐가 보여줬냐면 글로벌 엔트리가 미국 내 TSA 프리체크 그러니까 TSA 검사하는 걸 되게 간소하게 할 수 있는 거 그게 있고요. 미국 입국할 때 이런 식으로. 근데 한국보다는 조금 좀 구닥다리 스타일이에요. 미국이. 자, 근데 SES 같은 시스템 미국에서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또 다른 나라, 협정된 나라에 쓸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신청했는데 이게 뭐냐면 그냥 한국 가서 글로벌 엔트리 딱 들이밀고 SS 쓸래요? 안 됩니다. 한국 가면 등록을 하셔야 돼요. 글로벌 엔트리를 등록하시면 한국에서는 1년까지 등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 후에는 또 재등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밑에 가면 링크가 있는데
이 링크를 누르면 어떻게 돼 있냐면 한국에서 스마트 엔트리 서비스 등록센터 한국에 한번 입국하신 다음에 등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제2터미널, 김포, 대구, 김해, 제주, 그다음에 서울역, 인천항, 부산항, 청주공항, 그다음에 서울 출입국 외국인청, 부산 출입국 외국인청, 인천 출입국 외국인청, 수원, 남부, 대전, 청주, 광주 출입국 외국인청 가서 이거를 등록하시면 여러분의 여권 갖고 똑같이 SES 시스템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거는 한번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글로벌 엔트리가 있으면 똑같이 한국 국민처럼 SES 서비스를 쓸 수 있다. 단 10초면 한국 입국이나 출국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 아시면 진짜 생활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모든 곳이 다 SES가 있는 게 아니고요. SES 시스템이 있는 곳은 어디냐면 인천공항, 제1터미널, 제2터미널, 당연히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대구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 청주국제공항, 그 다음에 항구 중에서 부산항, 인천항에서 국제선, 그 다음에 서울, 부산, 인천, 수원 출입국 외국청, 아까 말한 다 출입국 외국인청, 여기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안 되는 경우는 뭐가 있냐면 지문이 제대로 안 지키는 분들이 있어요. 예, 이게 뭐 문제져 갖고, 예, 이런 분들은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줄에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서 출입국이 규제되어 있는 사람. 유승준 씨 같은 분들, 네, 그런 분들, 그다음에 기타 법무장관의 이용이 부적절하고 인정한 사람, 이런 분들은 안 되는데 보편적인 분들은 문제 없이 됩니다. 저는 이제 지문이 이번에 갔을 때 처음에 딱 됐는데, 잘 안 된다고 했고 왜 그런가 했더니 땀이 많이 났어요. 더워서 그래서 좀 문질러 갖고 거기 유리 있는 데가 딱 하면 땀이 많이 나 있으면 지문이 안 지킵니다. 그래서 건조하게 해갖고 이렇게 비빈 다음에 딱 되면 금방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너무 편합니다. 너무너무 편해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대한민국 국민만 가능했던 건데 2015년 11월 달부터 자동 출입국 서비스 SES를 갖다 제외동포도 받을 수 있는데 조건은 뭐냐? F4 비자, 그다음에 F2 거주 비자, 이런 사람들만 가능하다고 이렇게 좀 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거수증 받고 와서 이제 거수증 갖고 어떻게 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수증 갖고 이거 거수증 이걸 들고 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거수증이 뭐 소지를 하고 다니면 좋죠. 근데 거수증을 소지 안 한다고 이 공항에서 문제되는 게 없어요. 왜? 여러분의 여권이 벌써 다 전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여권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한국 가서 좀 물어보려고 앞에 계신 분한테 여쭤봤어요. 제가 글로벌 엔트리도 있고요. 거수증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랬더니 저기 SES 가서 직접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안 되면 이쪽으로 돌아오시면 돼요. 근데 별 문제 없을 겁니다. 예, 그래서 저는 요거 카드를 꺼낸 것도 아니고요. 요거 카드 꺼낸 것도 아니고 그냥 제 여권 딱 되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제 90일 스탬프 찍어줄 일이 없죠. 네, 찍어줄 일이 없이 그냥 바로 들어갈 수가 있도록 이렇게 좀 시스템이 됐습니다. 이게 한국에서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본 같은데 잠깐 갔다 올 때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부산항, 뭐 인천항 여기 가능하다고 하니까 인천항을 통해서는 우리가 뭐 청도 같은데 갔다 올 수 있고 부산항을 통해서 뭐 시모노세키라든가 아니면 뭐 대마도 같은데 또 갔다 오거나 뭐 이럴 때도 되게 편안하게 그냥 삑삑 하고 갔다 올 수가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한 세상이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요즘에는 뭐 한국이 TSA 앞에 이제 검사하는데 TSA가 확실히 미국보다는 진짜 한국이 빨라요. 예, 진짜 한국이 빠른데 한국도 TSA 프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한국은 그것까지는 없습니다. 예, 요걸로 TSA 프리는 이용 못해요. 예, 글로벌 엔트리 갖고. 근데 그래도 한국은 줄이 되게 빠릅니다. 한국 사람들 일 빨리빨리 하잖아요. 미국처럼 뭐 TSA에서 뭐 묶여갖고 거기서 2시간씩 저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이 글로벌 엔트리 처음 만든 거거든요. TSA 프리만 만들면 80불인가 그런데 요거 100불이면 전 세계 이용하는 거 이게 다 돼요.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이제 미국 돌아갈 때도 이제 요거 이용해서 삑삑삑 하고 끝나면 땡. 사람 만나서 피곤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그동안 쭉 겪었던 게 제가 해외여행을 많이 갔다 왔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 입국할 때 꼭 저를 붙잡아서 자동화 시스템을 다 하는데 꼭 나중에 사람 면접을 시켜요. 피곤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든 게 왜냐면 혼자 다니는 여행객들은 솔직히 잘 잡아요. 혼자 다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밀수라든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무슨 혹은 범죄라든가 그래서 그런지 잘 잡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하도 웃으면서 얘기하는 게 아니 나는 미국 시민권자인데 나를 갖다가 뭐 입국 거부할 것도 아닌데 왜 맨날 나를 붙잡아서 이러는 거냐. 저에도 막 농담으로 막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하루는 이제 하도 짜증 나갖고 그런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중국을 들어가는데도 이거보다 말랐다. 이게 내가 지금 미국 시민이 미국에 들어오는데 지금 이렇게 붙잡아 놓고 이게 말이 되냐. 내가 중국을 들어가도 이거보다 훨씬 빨리 들어간다. 내가 막 뭐라고 컴플레인 한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글로벌 엔트리가 있으니까 미국 들어가는 것도 꽤 빠를 것 같고요. 한국 들어가는 것도 꽤 빠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 요거 진짜 뭐 거수증 받으실 분들은 어차피 받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또 거수증이 없다 하더라도 글로벌 엔트리 하나 받아놓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처음에 한국에 등록하면 아까 말했듯이 이걸 갖다가 한국에다가 글로벌 엔트리를 다시 등록하면 돼요. 등록하면 12개월까지 유효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글로벌 엔트리가 등록됐기 때문에 여러분 여권을 SES 이 출입국장, 무인 출입국장에다가 그냥 여권만 들이대고 지문 찍고 얼굴 사진만 찰칵 찍으면 바로 출입국이 가능합니다. 1년 동안. 1년 지나면 또 글로벌 엔트리 다시 재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하여튼 그거 말고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글로벌 엔트리 잘 이용하시고요. 거수증이 있는 분들은 굳이 내국인 줄 외국인 줄 쓰실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한국 들어가셔갖고 지금 거수증도 없다. 글로벌 엔트리도 없다. 그러면 들어가셔갖고 입국장에서 내국인 줄 외국인 줄 얼른 눈치 보세요. 예, 외국인 줄이 짧을 수가 있고 내국인 줄이 짧을 수가 있습니다. 어디든 간에 짧은 곳 먼저 가서갖고 등록하면 됩니다. 예, 여러분의 원래 한국 국민이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졌습니다. 그게 뭐 한 1년 전부터인가 가능해졌어요. 예, 법적으로 가능한 거고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내국인 줄 외국인 줄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미국이나 한국 같은데 이거는 뭐 사이드로 얘기해 드리는 건데 미국하고 한국하고 금지 품목 같은 거 이런 같은 것 때문에 이제 잘못해서 걸린 경우가 많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는 것 중에서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한국하고 미국은 FTA 때문에 소고기류는 금지됐습니다. 닭고기는 갖고 올 수 있는데 소고기는 안 돼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해외 나간다고 라면을 들고 가시는데 라면 들고 다른 나라들은 뭐 나라마다 다르지만 미국 올 때 한국 라면 들고 오다가 라면 스프에 소고기 분말가루 들어있으면 그거 걸립니다. 예, 그래서 라면 들고 오는 것 자체가 불법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의 모든 나라인데 씨앗이라든가 혹은 뭐 씨앗이 볶은 건 괜찮아요. 먹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싹이 안 트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볶은 생씨앗 같은 거 이런 거는 생태계를 파괴하니까 씨앗 같은 거 들고 오는 거 불법이에요. 원래 거의 모든 나라가 그렇습니다. 과일, 육류 이런 같은 거 불법인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갔다 오면서 과일 갖고 오다가 걸려요. 그리고 미국에서 한국에서 배추 같은 거 좀 심었으면 좋겠다. 열무 같은 거 심었으면 좋겠다. 갖고 오다가 걸리면 걸립니다. 예, 그리고 라면도 원래 걸리면 걸려요. 안 걸리면 운 좋은 거고 걸리면 걸립니다. 그런 것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 좀 조심하시면 되고 한국과 미국의 돈 갖고 하는 거 아직도 많은 분들 헷갈리셔 하시는데 한국의 돈을 들고 하는 거는 가족이 4명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1인당 10,000불씩 40,000불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개인당입니다. 그것도 아직도 캠피드 얘기 틀렸어요. 예, 옛날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예, 옛날에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가족당 10,000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1인당 10,000불입니다. 현찰. 그래서 신고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부가 가시면 20,000불, 그다음에 뭐 4인 가족이 가신다. 그럼 40,000불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사실상 뭐 부부가 가시는데 20,000불 들고 가는데 남편이 주머니에 15,000불 있고 와이프가 5,000불 있다. 예, 그러면 나중에 그게 또 12건 덕지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딱 10,000불씩 나눠 가시세요. 예, 그 어차피 그 돈이 그 돈이니까. 그러면 문제 없습니다. 한국 입국은 1인당 10,000불씩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5명이면 50,000불, 10명이 가족이면 100,000불 가져갈 수 있습니다. 현찰로. 그리고 미국에 들어오는 거는 한국 정부에서 미국에다가 제안을 한 게 뭐냐면 이거는 미국 정부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 정부가 제안한 게 뭐냐면 가족당 10,000불입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미국으로 여행 가시는데 일가족이 5명이에요. 근데 5명이 갖고 있는 돈이 10,000불이 넘어가면 걸립니다. 이거는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미국 들어온 건 10,000불이에요. 가족당. 근데 미국 들어오는 거는
1인당 만불 아닙니다.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한국 들어가는 거는 1인당 만불입니다. 자, 그럼 간단해요. 한국에서 외화 나가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는 미국 가져가는 거는 1인당 만불이 아니라 가족당 만불. 한국에 들어오는 거는 몇 만불 갖고 오든 간에 1인당 만불. 예, 이 정도 갖고 오면 된다. 더 갖고 와도 문제는 안 되는데 문제는 안 돼요. 신고하면 돼요. 예, 미리미리 신고하면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떤 범죄 뭐 자금이라든가 다른 나쁜 자금으로 들어올까봐 그런 걸 제한하기 때문에 미리미리 돈을 갖고 올 거면 미리미리 알아보시고 최대 한도액 얼마 요거 다 알아보시면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현금 갖고 오는 게 무의미해요. 예, 그리고 한국은 지금 거의 시스템이 95% 이상 미국보다 더 많은 곳에서 크레딧 카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제 한국에서 현찰 들고 오는 게 별로 무의미해요. 환율을 잘 받는다 그런데 그것도 환율도 오르락내리락 하니까 별로 무의미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크레딧 카드 많이 쓰면 제가 이번에 여행 갔다 온 것도 여행 경비 다 크레딧 카드 베네핏으로 다 갔다 왔습니다. 저는 실질적으로 제 돈 쓴 거는 한 800불밖에 안 돼요. 예. 태국 가서 쓴 돈 말고 나머지 이번에 호텔, 비행표값 이거 다 한 1,300불 이상을 크레딧 카드 베네핏으로 다 했는데 제가 한국 오면서 만들었던 크레딧 카드 먼저 번도 영상 하나 올려드렸죠. 크레딧 카드 쓰면서 돈 번 방법. 그래서 그 크레딧 카드 4,000불 사용을 하고 한국에서 현찰 대신 크레딧 카드 쓰고 거기서 받은 베네핏으로 다 이번에 여행 경비 다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찰 들고 오는 게 별로 안 좋고 동남아시아는 현찰 요구하는 곳이 많아요. 이번에 태국만 하더라도 현찰 요구하는 곳이 많고 태국의 세븐일레븐에 갔는데도 200바트 미만은 카드 안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음료수 몇 개 더 집어서 200바트 맞췄는데 한국은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음료수 하나만 시켜도 다 카드 받습니다. 한국은 뭐 카드 안 받는 데가 뭐 시장 뭐 이런 데 빼놓고는 거의 다 예, 받기 때문에 저도 지금까지 한국 와서 현찰 꺼내 쓴 거는 30만 원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뭐 지역 축제 갈 때 거기 이제 노점상들한테 뭐 음식 먹으려고 그때 한 30만 원 뽑아 쓴 거 말고는 한 번도 쓴 적이 없고 이번에 태국 갔을 때는 오히려 현찰을 800불 썼는데 한 700불 정도를 다 100불짜리로 가져가서 환전을 해갔습니다. 예, 환전을 해갖고 현지 돈 바트로 바꿔갖고 돈을 썼는데 태국 같은 데는 아무래도 동남아시아는 크레딧 카드를 안 받는 곳이 아직도 많다. 예, 이런 것 좀 이해하시면 좋고요. 태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치앙마이 같은 경우에는 치앙마이 공항이 되게 조그마해요. 한국의 김포공항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뭐 입국하고 출국하고 그럴 때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아요. 예, 이렇게 복잡하지는 않고 미국 시민권자가 좀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공산국가는 다 사전 비자를 받아야 됩니다. 예,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사전 비자를 안 받고 간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한국 여권이 파워가 좋다는 게 태국 가도 한국 여권은 90일 줘요. 근데 미국 시민권자는 30일밖에 안 줍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베트남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여권은 무비자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미리 비자를 받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국가들은 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예, 저희 아들이 미군 쪽에서 일하는데 정보기관 쪽에 일하는데 뭐 이런 분들은 이 공산국가 여행 가시는 게 기록에 남아서 좋지 않습니다. 예, 이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저희 조카가 지금 미군에 있잖아요. 저희 조카 미국에 있는데 저한테 자기도 중국 가고 싶다고. 예, 너 중국 가면 안 돼. 왜 안 돼요? 넌 중국 가면 나중에 저 승진하고 이런 거 문제 있어. 그랬더니 진짜? 야 커뮤니티스 나라인데 그게 되겠냐? 그랬더니 진짜 그러겠네. 그래고 자기도 모르더라고요. 예, 왜냐하면 일반 병사니까 별 문제가 안 되는데 나중에 본인의 이제 자녀가 미국에서 정치인을 한다든가 아니면 군대 쪽에 일한다든가 정보 기밀 쪽에 일한다든가 아니면 군수업체에 일한다든가 이런 분들은 부모나 직계 가족들이 이 공산국가에 갔다 오는 것도 큰 불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스파이의 이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들은 미군에 일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중국을 들락날락해. 문제돼요. 그래서 중국의 비자를 받고 간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중국에 왔다 갔다 많이 했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거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국과 미국은 뭐 사이가 좋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혹시나 미국 시민권자 이런 분들은 가족들 중에서 자녀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뭐 미국 쪽 군수업체나 뭐 군대나 이런 데 일하거나 혹은 정치 쪽에 일한다든가 그리고 정치에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그게 좀 꼬투리 잡힐 일이 생겨요. 절대 중국 그다음에 뭐 베트남 이런 공산국가는 안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좋은 팁 배우셨죠? 10초문 한국 들어가고 10초문 한국에서 나오는 세상이 됐습니다. 자, 거수증 안 받으신 분들 받아놓으시면 좋고요. 뭐 총 비용이 뭐 이번에 얼마 들었나 뭐 아포스티에 받고 뭐 저쪽 다 해서 뭐
200불도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갖고 앞으로 5년 동안 저는 한국을 얼마나 편하게 왔다 갔다 합니까? 예, 90일마다 뭐 다른 나라 갔다 갈 이유도 없고 한국 오면 제가 뭐 2년, 3년씩 계속 체류해 있어도 상관없고 이거 갖고 제가 이제 한국에서 한 6개월 이상 체류하면 한국에 또 보험도 강제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치과 갔다 와서 여쭤봤는데 네, 뭐 임플란트는 커버가 안 됩니다. 65세 이상은 2개까지 커버돼요. 근데 임플란트는 커버가 안 되지만 그래도 제가 약을 산다든가 아니면 뭐 스케일링, 잇몸 관리 뭐 이런 같은 거는 이제 보험 처리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6개월 지나서 제가 보험을 들면 이제 한국에 또 보험 같은 것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뭐 이번에 F4 비자의 거소증의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제가 글로벌 엔트리 등록을 안 했거든요. 요거 등록은 한 번 또 12개월마다 또 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앞으로 5년간 유효합니다. 예, 5년간 저는 한국 들어올 때 SES 그냥 쉽게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나라 가는 게 더 훨씬 더 편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좀 됐기를 바랐고요. 또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아직도 구독 안 하신 분들이 있으면 예, 구독해 주시고요. 여러분의 좋아요가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댓글 적어주시는 거 그게 제가 모든 댓글에 다 대댓글은 못 알아들어도 댓글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읽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댓글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